다음은 예적 승인입니다. 예적 승인은 사례에서도 많이 나와요. 먼저 예적 승인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일반 행정작용법 중에서 행정행위죠. 행정행위 관련해서 지금 구분으로 들어가 있고요. 의사표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를 지금 배우고 있죠.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명령적 행정행위와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고, 명령적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허가와 형성적 행정행위의 대표적인 특허, 이 중간에 딱 걸쳐 있는 애가 지금 예외적 승인입니다. 이런 예외적 승인은 대표적인 것 세 가지는 그냥 처음부터 암기하는 게 좋아요. 첫 번째, 개발 제한 구역 내 허가. 사례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세 가지는 알아둬야 됩니다. 두 번째, 최근에 법이 바뀌긴 했지만 학교 위생 정화 구역이 있죠. 학교 환경 줄여 썼어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내 허가. 정화 구역 내 허가. 세 번째는요, 사행성 기업 허가. 사행성 기업 허가. 도박을 우리나라 말로 투전이라고도 하죠. 투전 기업 허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호텔 카지노 허가. 이 세 가지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예외적 승인이에요. 특히 개발 제한 구역 내 허가, 이건 사시에서 나왔고, 학교위생 정화 구역 내 허가, 이거는 입법고시와 행정고시에서 나왔고, 사행성 기업 허가, 이거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외적 승인의 연상 단어는요, 얘는 사회적으로 위해한 행위예요. 위해.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위해한 행위예요. 그래서 원칙적 금지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방적 금지는 뭐였죠? 허가죠, 허가. 강학상 허가는 질서 유지를 위한 예방적 금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 승인은요,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원칙적 금지.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금지를 해제한다. 금지 해제는 뭐였죠? 허가죠. 그래서 예외적 허가라고도 부르고 예외적 승인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당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외적 승인을 예외적 허가라고도 부르고 있다. 타인 토지 출입 허가, 학교위생 정화 구역 내 허가, 개발 제한 구역 내 허가, 사행성 기업 허가인 호텔 카지노,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얘도 금지가 해제돼서, 법상 금지가 해제돼서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죠. 따라서 예외적 승인을 받지 않고 행위를 하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 위법하면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허가와 예외적 승인의 구별입니다. 강학상 허가의 대상은 앞에서 얘기했어요. 인간의 본래적 자유, 다른 말로 자연적 자유 기본권이죠. 이와 달리 예외적 승인은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다음, 규율 방식과 관련해서도 허가는 일반적, 예방적 금지죠. 얘는. 또는 잠정적 금지라는 말도 쓰지만 여기는 질서 유지를 위한 예방적 금지입니다. 그런데 예외적 승인은요, 원칙적 금지예요. 원칙적 금지 또는 억제적 금지인데 이 단어가 더 중요합니다. 원칙적 금지. 형성적 성격, 여기서 말하는 형성은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효력이 있느냐. 예외적 승인은 강학상 허가보다는 형성적이에요. 그런데 특허보다는 형성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특허는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주고 설정해주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특허만큼은 아니에요.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이라고 했죠. 그렇지만 예외적 승인은 원칙적으로 재량입니다. 왜요? 사회적 유해성이라는 측면과 공익상 필요성을 이익형량해야 돼요. 예외적 승인의 법적 성질은 쟁점이죠. 법적 성질은 일설, 예외적 허가라고도 부르니까 금지가 해제되니까 허가로 보자, 이런 견해도 있어요. 이설,
형성적 성격이 강하니까 특허로 보자. 삼설, 면제로 보자. 사설, 야 이것저것 말이 많은 거 보니까 독립된 성격이 있는 걸로 보자. 독립된 법 개정으로 보자. 이렇게 봐요. 생각건대 요건이나 효과에서 허가, 특허, 면제하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 유형의 행위로 보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허가와 특허의 중간 영역으로서의 행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예외적 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또는 유해한 행위를 공익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금지 목적을 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보호의 필요성, 공익적 판단이 필요하니까 재량으로 보자는 거죠. 판례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허가를 재량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법적 성질, 허가인지, 허가로 보면 기속행위로 보겠다는 얘기죠. 특허로 보면 재량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결론은 재량으로 간다. 재량행위로 본다면 실익은 어디에 있어요? 실익은 본안 판단에서 사법심사 방식이 법원의 독자적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재량 일탈 남용만을 제한적으로 심사하는 제한적 심사 방식을 취한다는 점. 그래서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가 문제가 된다는 점. 이렇게 가는 게 논의의 실익입니다. 단문으로도 대비하셔야 되고 사례로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특허, 특별한 허가, 특허의 연상단은 설권성이죠. 그리고 공익 관련성이 커요. 잘 모르겠으면 특허야. 자, 특허란 상대방이 직접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 관계를 설정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설권성이에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준다. 창설이라는 말도 많이 씁니다. 법적 성질은요. 특허는 상대방에게 권리 또는 이익, 줄여서 권익을 새롭게 설정하죠. 그래서 형성적 행정행위고 설권행위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 조합 설립인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판례가 설권적 처분의 일종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설권적이라는 말 자체가 특허의 성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허는요. 공익 목적이 있죠. 공공복리의 적극적 목적으로 발령됩니다. 예를 들면 택시 영업허가, 버스 영업허가는 여객 운송이라는 측면에서의 공익적 관점이 있죠. 공익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원칙상 재량행위입니다. 공유수면의 사용 점용허가, 점용자가 들어가면 다 특허예요. 나중에 배워요. 이런 공유수명의 사용 점용허가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얘는 강론에서 공물법에서 배워요. 그렇지만 우리 경감승지는 공물이 또 안 나오죠. 근데 개념은 이렇게 다 나오죠. 외국인 체류 자격을 주는 거, 체류 자격 변경 허가, 귀화 허가, 도로 조명 허가, 이게 다 특허입니다. 그렇지만 특허와 허가의 구별은 상대화되고 있다. 앞에서 얘기했죠. 왜요? 허가도 일정한 거리 제한이 있거나 허가 구역이 설정되어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이유로 보호가 되죠. 허가도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형성하는 형성적 성격도 있고요. 또는 허가의 거리 제한이나 영업허가의 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한도 내에서는 일정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기도 하고 재량으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학상 학문적 개념으로서의 허가와 특허는 구별이 상대화되고 있다. 이 표현은 꼭 답안지에 써줘야죠. 다음은 인가입니다. 인가는 연상단어가 뭐였죠? 보충행위입니다. 인가도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인가는요. 조합 파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조합은 강론의 내용이긴 하지만 총론에도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알아둬야 돼요. 인가는요. 기본행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인가를 받기 위해서 보통은 기본행위를 한 주체들이 행정청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가를 받아요. 인가를 받으면 기본행위의 효력이
보충돼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우리가 보충행위라고 불러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가 핵심이에요? 인가가 아니라 기본행위가 핵심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행위 효력을 보충, 완성해 줄 뿐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기본행위 효력을 보충해 주죠. 따라서 기본행위는 법적 효력을 가진 행위만 포함되겠죠. 따라서 사실행위는 제외하고 얘는 법률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법률행위는 그냥 법률행위라고 써도 돼요. 기본행위는 일정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의 법률행위는요, 공법행위에 한정되어 있지 않아요. 사법행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설정이 되어 있죠. 특히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같은 경우도 개인의 토지거래, 채권계약을 체결합니다. 토지거래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구역은 어디서 나왔죠? 구역? 용도구역은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했죠.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설정이 되면요, 부동산, 아파트나 부동산 토지 거래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관련 인가를 받기 전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는,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나중에 유동적 무효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토지거래는 사법행위잖아요. 사인들 간의 채권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이 채권계약과 물권행위가 유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토지거래 허가는 이름은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강화상 인가다, 이렇게 표현을 해줬단 말이죠. 이렇게 공법행위와 사법행위가 포함되는데 이 종류는 나중에 암기는 해야 돼요. 사례를 대비하려면 암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봤던 것처럼 토지거래 행위, 토지거래 허가죠. 이 허가가 나중에 보면 가하상 인가고, 그리고 타시험에서 많이 나온 사립학교 임원은 사립학교의 이사회에서 선출합니다.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 승인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해 줍니다. 토지거래 허가와 사립학교 임원 취임 승인, 이게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요,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동의 정족수가 있죠. 그 구성에 관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승인도 추진위원회에서의 기본행위 효력을 보충 완성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법행위는 거의 조합 파트에 있어요. 조합 파트에. 조합 총회에서 시행계획을 의결한 다음에 그 안건을 의결하고 나중에 인가를 받아요. 조합 시행계획, 그리고 조합 관리처분계획, 이런 것들은 나중에 뒤에서 다 배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를 볼까요? 인가에서는요, 핵심이 기본행위죠. 만약에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어요, 위법해요. 그런데 인가를 해줬을 때 뭘 다퉈야 되느냐? 얘는 보충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기본행위 하자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 돼요. 인가를 다투면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가는 보충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본행위에 하자를 치유해주는 적극적 효력은 없어요. 그리고 기본행위의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인가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자를 치유한다, 내용을 수정한다, 이건 적극적 효력인데 얘는 보충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강화상 인가는
기본적 법률행위에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서 완성시켜 줄 뿐입니다. 핵심은 얘예요. 따라서 기본행위 하자가 있으면 기본행위를 다퉈야지 기본행위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소익은 없습니다. 다만 기본행위는 적법 유효하고 인가만 위법하다면 그때는 인가를 다툴 수 있어요. 인가는 행정청이 합니다. 인가는요 처분이에요. 행정행위죠. 분류 기준은 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그 중에서도 명령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형성적 행정행위죠.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앞에서 특허를 배웠고 지금 인가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류체계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보충행위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세요. 자, 읽어봅니다. 인간은 타인의 법률적 행위, 줄여서 법률행위를 보충해서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그 자체가 행정행위입니다. 즉 처분이에요. 사립학교 임원 선임에 관해서 이건 이사회에서의 의결이 기본행위겠죠. 교육부 장관이 승인해 주는 거, 또는 토지거래는 개인들끼리 계약을 체결하겠죠. 토지거래를 허가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강화성 인가입니다. 자, 인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 완성해 주니까 형성적 행정행위죠. 그리고 대부분은 재량이지만 기속도 있어요. 예외적 승인은 무조건 재량입니다. 특허는 거의 재량이에요. 인가는 기속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인가는 기본행위 효력을 보충해주는 효력 요건이에요. 인가가 행해져야 제3자의 법률적 행위가 법적 효력을 발생합니다. 무인가는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는 그냥 무효예요.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이 아니니까 무인간 행위는 행정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효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허가와 달리 강제 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허가는 위법이라고 했잖아요. 왜 위법이에요?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하면 안 되게 법에서 금지시켜 놨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 대상 행위를 했다면 위법한 행위니까 이런 강제 집행이나 처벌 같은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인간 행위는요, 그냥 효력이 없어. 그냥 아예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위법으로 가지 않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벌의 대상은 아닌 겁니다. 이게 허가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이런 차이점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허가는 위법, 무인가는 무효입니다. 그냥. 자, 기본행위와 인가에 대해서 나왔네요. 인가는 보충적 효력에 불과합니다. 뭐를요? 기본행위 효력을 보충해 줄 뿐이죠. 인가를 받으려면 기본행위를 한 타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행위 효력을 보충 완성시켜주기 위해서 인가를 받는 것이죠. 인가는 타인의 신청을 전제해요. 그리고 인가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은 신청인이 결정합니다. 행정청은 인가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뿐이고 행정청이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서 수정인가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인가의 내용은 기본행위를 하는 타인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행정청은 내용을 결정할 수 없어요. 행정청은 기본행위에서 결정된 내용의 효력을 보충 완성시켜 줄 뿐입니다. 자, 인가는 기본적으로 신청을 전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가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은 신청하는 기본행위를 향한 자들이 결정하고 행정청이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정인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요? 보충행위에 불과하니까. 다음,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기본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줄 뿐입니다. 만약에 기본행위가 처음부터 성립되어 있지 않아,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 그러면 인가를 하더라도 그냥 무효입니다. 또는 인가가 있었는데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면 취소됐다는 건 소멸했다는 얘기예요. 실효되면 인가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기본행위 자체가 실효가 됐으니까. 다만 기본행위의 취소 사유만 있어요. 취소 원인이 있는 경우 기본행위가 취소되지 않았다면 인가가 나오면 인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기본행위가 사후에 취소되거나 소멸해버리면 인가도 같이 소멸할 뿐입니다. 시험에서는 사례에서는 예가 나와요. 기본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퉈야 되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를 다툴 수 있느냐? 인가를 다툴 수 없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의 법률상 이익은 원고적 계획의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소의 이익으로서의 법률상 이익입니다. 시험에서는 소이익에서 계속 나와요. 사례에선 이 4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앞에는 그냥 단문 쓸 때 쓰는 거고 사례에서는 이 4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인가는 기본행위 하자를 취하지 않는다.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만 기본행위는 적법유예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때는 인가처분 다툴 수 있죠. 그러면 인가처분이 소의 대상이 되면 피고는 인가처분을 발령한 행정청이 되겠죠. 인가처분이 무효이거나 인가처분이 취소되면 기본행위는 효력이 완성됐다가 다시 효력이 없는 걸로 되니까 무인가 행위가 되겠죠.